여러분, 혹시 퇴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시나요? 아직 퇴직이 먼 얘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퇴직이 눈앞으로 다가온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이미 퇴직 후 새로운 삶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계실 수도 있겠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인생의 큰 전환점인 퇴직.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하다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함에 휩싸이곤 합니다. 특히 40대나 50대에 회사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 퇴직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마음은 물론이고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마련이죠. 안정적이라 여겼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혹시 내가 사회에서 도태된 건 아닐까?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몰려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또는 언젠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50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글이 작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후 알바를 전전하던 A씨의 이야기. 제 지인의 지인, 그러니까 조금 건너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A씨라고 해볼게요. A씨는 평생 한 직장만을 바라보고 노력했던 전형적인 성실맨이었습니다. 회사가 그리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20년 넘게 몸담으면서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완수해왔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불황을 이유로 구조 조정을 시행한다며 50세를 넘긴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해온 겁니다. A씨도 나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 정도로 자신이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고 성실성도 인정받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그도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되었죠. 처음엔 울분도 터지고 서글프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했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당장 월급이 끊긴다는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해요. 평소 저축을 조금씩 해두긴 했지만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서 곧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죠. 새벽 배송부터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메우는데 급급하다 보니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냈다라는 게 A씨가 해준 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르바이트들이 생각보다 몸에 무리가 많다는 거예요. 택배 상하차를 할 땐 온몸이 쑤시고 대리운전을 하면 밤낮이 뒤바뀌어 생활 리듬이 깨져버리니 금세 피곤함이 쌓이더랍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나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일자리 경쟁도 만만치 않았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던 어느 날 A씨가 문득 느낀 게 있대요. 이대로 있다가는 무너지고 말겠구나.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봤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교육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였지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배움을 선택한 거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 덕분에 A씨는 가전제품 수리나 설치관리 같은 기술직 프리랜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손재주 하나로도 나름 꾸준히 부를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 셈이죠. A씨는 예전엔 사무직만이 유일한 길인 줄 알았는데 막상 기술을 배워보니 몸은 조금 힘들어도 꾸준히 일할 곳이 있다는 게 마음의 안정이 되더라고 말해주더군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명예퇴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서도 너무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퇴직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어도 나를 다시 준비시키는 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2. 가게를 차렸지만 실패한 B씨 재도약의 비결을 찾다. 두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인 B씨 이야기예요. B씨는 퇴직하면 노후엔 가게나 하나 해볼까? 라고 늘상 말하던 분이었어요. 한때 유행했던 분식집이나 작은 카페, 이른바 장사가 잘 된다는 아이템에 관심이 많았죠. 50대 중반에 회사를 나와 모아둔 퇴직금으로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해주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꽤 장사가 잘 되는 듯 했어요. 문제는 식재료 비용이며 임대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근처에 우후죽순 들어서니까 경쟁이 심해졌죠. 손님이 줄자 매출이 곤두박질 쳤고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됐어요.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목돈까지 까먹으니 막막했던 건 말할 필요도 없었죠. 내가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아서 그런가? 사업체 운영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B씨가 얘기해 주는데 한편으론 안쓰럽고 한편으론 교훈도 되더군요. 가게를 접고 한동안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지내는데 보면 정말 사람이 번아웃 소진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B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뜻밖에도 직업 상담사 선생님과의 만남이었대요. 폐업하고 나서 구직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고용센터를 방문했는데 담당 상담사가 경영 경험이 있고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하시니 상담원으로 적합할 수 있다고 권유했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상담을 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원하고 교육 과정을 들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주는 일이 꽤 보람이 있다고 느꼈대요. 결국 몇 달 뒤에는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보조 강사로 참여하며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청년 창업을 돕는 민간 컨설팅 업체에서 현장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며 쌓은 실패와 성공 노하우를 솔직하게 들려주다 보니 창업을 꿈꾸는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B씨의 경험을 귀담아 듣더라는 거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퇴직금을 들여 사업을 했더라도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며 그 경험 자체가 또 다른 직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B씨는 50대 후반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패 경험도 자산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3. 인생 2막을 봉사로 시작한 C씨의 전환. 마지막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돈을 버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봉사나 사회공헌 활동으로 채워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C씨는 30년 가까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58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처음 12개월은 여행도 다니고 몸도 좀 쉬면서 퇴직자 놀이를 즐겼다고 해요. 그런데 문득 너무 편한 생활에 허무함이 몰려오더랍니다. 평생 출근하고 회의하고 야근까지 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는데 막상 쉼이 찾아오니 이제 뭘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멘토를 해? 라고 반신반의했지만 젊은 세대를 위한 취업 면접 코칭을 해주다 보니 본인도 사회생활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전수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재미도 붙고 나 같은 퇴직자들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구나라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봉사가 돈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점차 네트워크도 넓어지더라고요. 그중에는 중소기업 인사 담당을 하는 후배도 있었고 또 다른 봉사단체에서 스카우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이어져서 C씨는 재단법인에서 시니어 대상 강의를 맡게 되었고 강사료를 받으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게 되었어요. 결국 C씨는 어떻게 보면 난 나누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게 또 다른 일의 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속해 일하는 것이 전부였던 삶을 벗어나서 본인이 직접 일거리를 만들고 또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은퇴 후의 삶이 단지 돈을 버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봉사나 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만의 보람을 찾고 뜻밖의 기회를 만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은퇴 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두 50대를 전후해서 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었고 그 뒤에 전혀 다른 인생길을 찾아 나선 분들의 이야기죠.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직업 훈련에 도전하자. A씨가 몸으로 부딪히며 기술을 익히고 결국 프리랜서로 나아간 것처럼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실패도 경험이 될 수 있다. B씨의 사례처럼
사업 실패 경험조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잃은 건 무엇이고 얻은 건 무엇인가? 곰곰이 살펴보면 그 안에 새로운 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봉사와 사회 참여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 CC가 말해주듯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이 오히려 더 큰 인연과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 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너무 큰 목표나 계획을 한 번에 이루려 하기보단 작은 실천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자격증 하나를 준비한다든지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나 지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회사에서 나와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수록 더더욱 내가 가진 자산, 연금, 건강, 그리고 나의 역량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나는 내년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기술은 무엇이고 어떤 시장에서 통할까? 같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보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지? 를 계획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이 시기엔 더욱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를 해줘야 해요.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아 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건강해야 뭐든 다시 해볼 수 있지라고 긍정적으로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직 이후의 삶에도 꿈이나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닐 때는 어느 정도 목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매년 승진을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완수한다거나 하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없으니 허무함이나 우울감이 찾아오기 쉬워요. 그러니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리든 그림이든 아니면 외국어 공부든 가족 여행이든 사소한 목표라도 계속 유지해보는 거죠. 퇴직 후 벼랑 끝에 선 50대 먹고 살 길을 찾아 헤맨 눈물의 기록이라는 제목처럼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더더욱 은퇴 후를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획하고 실행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공감과 위안, 그리고 작은 실천의 동기가 되었으면 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고 때론 더 자유롭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부디 이 세 가지 사례와 제 조언이 여러분께 힘이 되길 바라며 혹시 지금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능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 조금 더 빛나길 응원합니다.